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링크 성형외과 대표원장 정민수입니다. 기존에 필러나 하이코 같은 실로 코끝을 세우신 분들은 수술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녹는 필러도 있고 안 녹는 필러도 있는데, 녹일 수 있는 필러를 놓으신 경우에는 수술 한 일주일 전, 최소 한 3일 전에 미리 녹이고 수술하시면 수술 당일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높일지 이제 판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녹지 않은 필러나 실 리프팅을 하셨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제거하는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녹일 수 있는 필러 자체를 미리 수술 전에 녹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높일지를 주치의랑 상의를 하게 되면은 수술 중에 이제 녹이고 어느 정도 높이를 가늠을 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중간에 녹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형물을 사용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환자가 어느 정도의 콧대의 높이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코끝의 높이가 괜찮으면은 콧대 코끝에 맞춰서 이제 라인이 잘 형성되는 경우에는 콧대에 보형물을 안 넣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코끝을 높이고 싶은데 콧대가 낮으면 콧대가 상대적으로 더 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콧대에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 성형을 할 때는 콧대, 코끝을 하게 되는데, 콧대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을 사용해서 높이는 수술을 하는 거고, 코끝을 세울 때는 자기 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만들게 되는데, 자기 연골 중에는 귀연골, 비중격, 가슴 늑연골, 이 세 가지 종류를 사용해서 코끝을 만들게 됩니다. 콧대를 높이는 보형물 중에는 실리콘이랑 고어텍스가 대표적인데, 둘 다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안정성이 검증된 보형물인데요. 우선 이제 실리콘이랑 고어텍스의 장단점이 있어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넣었을 때 모양을 잘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제거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빛이 비쳤을 때 피부가 얇은 분들은 실리콘이 약간 티나는 경우가 간혹가다 생길 수가 있는 단점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고어텍스의 성질이 보형물 안쪽에 이제 구멍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쪽으로 이제 조직이 자라 들어가서 코에 삽입을 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 장점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빛을 비쳤을 때 실리콘에 비해서 티가 덜 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우리 몸이랑 유착이 잘 되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제거하려고 할 때 제거가 실리콘에 비해서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높이가 있다가 몸에서 자라나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직후랑 나중에 비교해서 조금 낮아진다는, 그래서 결국은 모양을 예측하기 약간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두 보형물 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안정성은 입증되어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들한테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90% 이상이 실리콘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코끝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연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귀연골, 비중격, 가슴 늑연골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슴 늑연골은 첫 수술할 때는 주로 사용하진 않고, 재수술할 때나 아니면 코끝이 너무 낮은데 원하는 코끝이 화려할 때, 많이 높이고 싶을 때는 가슴 늑연골까지 사용하게 되지만, 처음 할 때는 보통 귀연골이랑 비중격을 사용해서 코끝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코끝을 많이 높이고 싶을 때는 비중격으로 세우는 게 적합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코끝이 낮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 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모양만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귀연골만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끝이 너무 낮은데 적당히 높이고 싶은 환자들은 비중격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귀연골을 사용해서 모양을 이쁘게 만드는 그러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연골로만 높일 수도 있고 비중격을 같이 동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코끝의 모양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하는 모양이 조금 높이는 경우 귀연골로만 사용해서 가능하고, 낮은 코끝을 많이 높이고 싶은 경우에는 비중격으로 코끝을 기존보다 약간 더 높여놓고 비중격이 높여진 상태에서 귀연골을 사용해서 모양 다듬는 경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봤을 때 귀연골로 코끝을 만드는 경우에는 연골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한 30-40%는 흡수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 그 정도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코끝이 높았다가 시간 지나면 코끝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비중격이나 늑연골은 딱딱하기 때문에 그걸로 기둥 세우면 튼튼한데 상대적으로 귀연골은 말랑말랑해서 그걸로 기둥 세울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둥 세우는 경우보다는 귀연골은 그 기둥 위에다가 모양 만들 때 사용하는 경우에 조금 더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보형물을 사용해서 콧대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뭐 염증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코 성형은 1차적으로 시간 걸리는 개념은 환자의 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원장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한 이제 첫 번째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걸리시는 원장님들은 3시간, 4시간 걸리는 분도 계시고, 정말 빨리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내에도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죠. 시간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코 성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순간 다른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낮추려고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보통 첫날, 둘째 날 내원하셔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만약에 비중격을 사용했으면 이틀째 코 안에 솜을 보통 제거를 하고, 그리고 7일째 때 부목이랑 나머지 실밥을 뽑으러 오십니다. 교과서적으로는 한 달 정도는 조심하라고 나와 있는데, 안경이나 선글라스 끼었을 때 혹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제 코를 누를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 충격을 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써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해요. 왜냐면 첫째 날에 또 이제 부목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살짝 얹어놓고 이제 안경 쓰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일주일 있다가 부목 뗐을 때 안경 쓰시는 분들은 그걸 쓴다고 해서 뭐 코가 변형이 되거나 눌려서 모양이 바뀌거나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진 않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끼었을 때 다치지 않기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실밥을 다 뽑고, 그러면 코 성형 같은 경우에는 실밥이 이쪽에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화장은 전혀 하시는데 문제는 없고, 여기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막 그런 거 바를 때는 실밥 뽑고 나서 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발라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다 들었을 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얼굴에 이제 압력이 들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코 푼다고 갑자기 뭐 피가 엄청 세게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수술하고 나서 뭐 부목 떼고 수술 후 일주일 있다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코 푸는 거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코 성형을 떠나서 모든 성형 수술은 자기의 불만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수술인데, 결과가 좋으려면 수술해 주시는 원장님이랑 사전에 이제 충분한 의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담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걸 잘 캐치해서 원장님이 최대한 이쁜 모양들을 만들어 주시겠죠. 그래서 수술 전에 상담을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잘 말씀하셔서 원하는 모양을 잘 나올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링크 성형외과 대표원장 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